오늘 본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들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운 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조성동,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두고 뜬구름 잡기를 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북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연간 1,800명이 찾는 세계적 도시 재생 성공 사례가 되었고, 강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낙후되었던 강북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런 과거의 실수도 있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관까지 나서며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 정책사업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최유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20년간 사업 진행을 기다려온 종로 구민들 앞에서 해괴망측하다는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김민석 총리는 6.25 전쟁 참전국가 참전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마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훈 시정 실패 검증 TF까지 구성했습니다. 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는 정책 검증이 아닌 정치 공격용 인선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대법원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들,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공간 조성까지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안의 경우에 본인들의 철학의 이념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원리가 삼권 분립이고 이 행정, 입법, 사법부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사법부에서의 판단을 최소한 존중해가면서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죠. 되는데요. 뭐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 판결 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장관들께서 보이는 것은 또 총리께서 동조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단 뭐 이 세운 4구역 종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광화문 광장에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도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거쳐서 착공까지 된 사안인데 뒤늦게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총리께서 또 거기 현장에 임하셔서 마치 무슨 행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든가 중앙정부의 힘으로 뭔가 그 절차에 문제를 발견해내라 라는 식의 지시를 하는 것은 적어도 지방정부가 하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자체를 지방정부라고 그렇죠. 명명을 하겠다. 네네. 앞으로 지칭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입장과도 분명히 배치가 되고 이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냥
수평적 관계가 아닌 어떤 수직적 관계로다가 예, 그렇게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이 반영된 행보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사안이 다 반헌법적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스스로 이재명 정부가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밝힌 그 입장과도 배치가 되고요. 상권 분립에도 배치가 되고, 이런 행태는 분명히 좀 깊이 있는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될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자, 시장님,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 문화재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20년간 문화재 보존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율곡로 복원사업으로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했고, 한양도성과 경복궁 월대 그리고 광화문 앞에 육조거리를 복원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몇 가지만 해도요.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2010년에는 종로구 5긴 시범아파트를 또 철거하셨죠. 네. 그래서 수성동 계곡으로 복원해서 겸재 정선이 그린 기린결을 되살린 것도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 세운 4구역 재개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운 상가 재개발의 핵심은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장격궁에서 종로를 거쳐 남산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친화적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네. 동의하시죠? 시민들과 관광객이 창덕궁을 관람하고 녹지를 따라서 걸어 종로의 장엄한 모습을 감상하고 다시 녹지를 따라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지금 그 세운 상가를 허물어내고 거기에 녹지축을 만드는 것은 단일 사업으로서의 녹지 생태 도심 사업이 아니고요. 네. 구도심 전체에 지금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도심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녹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뭐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민가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지라는 게 충분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더군다나 실용과 효율을 중심하는 도시계획의 시절을 거치면서 녹시율은 높지만 멀리 보이는 산의 녹지 공간은 많이 보이지만 생활권 녹지라고 하는 것은 태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계획의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허물고 새로 지으면 이제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녹지 면적을 확보한다는 게 녹지 생태 도심 계획의 골자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세운 상가를 허물고 그것도 서울시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개발 이익에서 나오는 여유 자금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가장 기회를 골든 타임이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영원히 도심에는 녹지 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이 돋보이게 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녹지 생태 도심 계획을 종묘를 위해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종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도발적인 모습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구나. 약간의 대화만 선행이 됐다면, 그러니까 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아이고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자리에서 아까 의원님 보여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해괴 망측하다 이렇게 매우 공격적이고 어디 그 도발적인 서울 시민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건 도저히 일국의 장관이 네. 그것도 일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슨 개인적인 일 처리를 하는데도 저런 용어를 쓰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법인데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한 일을 표현하는데 해괴하다, 망측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저것이 저 장관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의해서 뭐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졌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엊그저께 시정질문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이것은 대화로 풀어야 될 일이고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축이 돼서 행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서울시가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그것에 선행해서 이번에 이렇게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되겠다. 맞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한 급발진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 동의합니다. 판결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괴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이거는 국가해산청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울시의 결정이니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시작돼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도 서울시가 마이동풍이다. 도저히 타협적인 입장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각자 무엇이 도시를 위하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일하는 공적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서 문화재를 행사한다는 말은 그런 주장은 좀 정치적인 주장 같아요. 정치적인 공세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서울시가 했던 문화재를 더욱더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유적을 더 활용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저렇게 국가해산청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한 겁니다. 네, 그거를 자발적으로 한 그게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 거예요. 글쎄 뭐 굳이 저기에는 제 개인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개입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나 그걸 저 개인이 어떤 우리 문화재를 국가유산을 돋보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은 굳이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저런 변화를 만들어 드렸으면 적어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 서울시가 개발을 위해서 국가유산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그런 논리로 서울시를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어도 자제를 해주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정한 미래 비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이 미처 생각지 못하던 일들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색내지 않고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 점만큼은 하나하나의 사업의 역사가 다 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이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가져올 이익과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종묘라고 하는 저희의 역사유적, 국가유산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종묘 일대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 불과 10여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앞에 노숙인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거기서 음식 나눠주는 공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그 앞에 지금 그 종묘의 외대문부터 종로 사이에 네. 굉장히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광장이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그렇죠. 국가유선청이 거기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외국 손님들이 오면 차마 외국 손님들께 자랑스럽게 이 공간을 모시고 안 가서 갑니다, 안 가.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가 됐었습니까? 관광객들이 안 가요. 외국 예, 손님들이 거기가 그렇게 정말 낙후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거 사실 서울시가 공을 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번듯한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름해서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이라고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서울시의 노력, 이거는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당연히 지금처럼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관리됐던 것처럼 국가유선청에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색을 냈습니까? 아마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네. 아마 그동안에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서울시가 기울였는지 다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정부는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면서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 8개 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동북권 지역 2022년 12월 대비 본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25년 9월까지 5.3%나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토제 시행 직전인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 값이 0.5% 급등하고요. 2012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38주 연속 상승했고요. 정부 대책이 오히려 막판 매수세를 부추긴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지금은 시작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서울 전체 평균 집값으로 보면 당시의 급등세는 오히려 진정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나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지역, 한강 벨트 지역과 그 외의 여타 서울시의 외곽 지역,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을 분리해서 가격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은 늘 그래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울 지역 전체를 통계를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특색을 개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구분을 해서 적어도 2개 내지 3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정교하게 지금 이루어진 이른바 3종 세트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예외를 인정해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역설했던 정비사업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무엇인지 예외 조항을 두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제 발표 후에 강남 집값은 지금 많이 또 상승했습니다. 예. 또 월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서 아주 뭐 10년 내에 최고치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뭐 146만 원까지 가고 그 2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도 아주 뭐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 전세 뭐 이거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세 자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현금이 없다고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측했던 겁니다. 전세난, 네. 월세난, 월세 급등 이런 현상은 11호 대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바 있고요.
아마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그 현상이 심화될 거로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참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 지역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셨던 도봉동 삼원 아파트도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그 재건축이 지금 막힌 상태, 네. 추진이 더 안 되는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서울 부동산 폭등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 판단이야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 공급주택의 어떤 그 진짜 책임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시절에 박원순 시장님 시절 10년 동안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반대하면 풀어준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원칙하에 389군데를 풀 때 그때 당시에 서울지역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만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이게 참 뭐 민주당의 아마 진짜 목적은 어떤 시장,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적일 겁니다. 정치적인 공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자, 지금 언론에서는요,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존재감을 키우기에 시동을 걸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공격의 오세훈 시장의 공격의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습니다. 그 청계천이 지금 세계적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한강 둔치도 반대했고 버스 중앙차로 사업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 서울시의 자랑, 서울의 경쟁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답변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총리가 반대하면 성공한다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는 그런 정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 거기를 총리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좀 엉뚱하고 생뚱맞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총리 되시기 전에 서울지역 국회의원 아니셨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벌써 1년, 2년 전에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한 1년 6개월 이상 됐죠. 그때도 서울지역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아마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 기록이 남아있고 제 기억에도 남아있겠죠. 별다른 의견 표명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의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총리가 되신 다음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총리 되시기 전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무관한 입장이 아니실 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되시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 타천으로 논의되는 분들이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그동안에 그걸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안 흔들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는 분명히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취지를 밝힌 바가 있고 충분히 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도 시간도 의회 차원에서도 가졌었습니다. 물론 뭐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또 엊그저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꽤 긴 시간 동안 공론화 작업을 거쳤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존중받길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2002년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교통대책 없는 뜬구름 잡기,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국 개발의 핵심인 뉴타운 사업도 반대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연간 1,800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었고 서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한강 둔치도 마찬가지이고 버스 중앙차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 역시 지역 활성화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정치적 비판이 또다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으로 걷기도 힘들어진 세운상가를 녹지축으로 바꿔 공원을 통해 창덕궁, 창경궁, 종묘, 청계천을 거쳐 남산까지 걸은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진정한 비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미래 비전이 글로벌 탑5 도시 3천만 외국인 관광객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업을 개발 강풍, 천박한 술수, 핵의 망측한 발상이라고 또 매도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까지 부정하는 이 오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한 감사의 정원은 서울의 한복판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매우 뜻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본인 스스로 6월 25일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정원을 조성하려 하니 제동을 걸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면서 집값이 오히려 5.3% 하락한 동북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국토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규제로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에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2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달성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 떠넘기고 그 결과 월세는 폭등하고 세입자들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순된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훈 시정 실패 검증 TF까지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특별시를 흠집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치 공세일 것입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월세가 급등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위기 순간에
정치권은 선거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좋은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의 이익으로 결정되는 그날까지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